수능 국어 진짜 맨땅에서 올리는 과정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이 영상 누른 사람들 솔직히 둘 중 하나죠. 하나는 나 국어 도대체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 하나는 기출 분석도 하고 인강도 듣고 이것저것 공부하는데 이게 진짜 성적이 올라가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근데 제가 오늘 딱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국어는 노력만으로 오르는 과목이 아니라 방식이 바뀌는 순간 오르는 과목입니다. 진짜로요. 그냥 읽는 국어는 끝났습니다. 예전엔 국어 공부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모르면 이해될 때까지 계속 읽어봐라. 계속 그냥 읽고 강의에서 이해되게 설명해 주는 걸 듣고 막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읽을 수 있겠지. 계속 이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는, 흔히 뭐 그익그풀이라고 하죠.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익그풀이 맞죠. 그냥 읽는 거죠. 언제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막 표시하고 밑줄 긋고 뭐 언제 독해 방법 적용한다는 생각으로 문제 풉니까?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애초에 내 독해력이 독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 안 되는 걸 계속 읽는다고 이해가 됩니까? 애초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난도의 지문을 계속 읽는다고 100번 읽어도 그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순수하게 10kg 정도 아령밖에 못 드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뭐 50kg 꽂아놓고 될 때까지 해봐야지 든다고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들 수 있게 올려나가야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속 그익그풀로만 공부해 나가면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익그풀은 결과여야 합니다. 물론 그익그풀로 공부도 하고 시험 쳐서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친구들은 이미 독해력이 쌓인 거고 좀 타고난 측면이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시간만 많으면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올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 3수하고 4수하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1년 안에 끝내려면 정확한 방법으로 독해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하나씩 쌓아 나가야죠. 이해되는 방법을 먼저 익히고 그 방법을 숙달하셔야죠. 정보를 구조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계속 학습해 나갈 때 어느 순간 경지에 올라가지고 그냥 읽어도 이해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국어를 그냥 계속 이해될 때까지 읽는 방식으로는 성적 올리기는 힘듭니다. 그럼 이제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체계는 뭐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읽는 방법을 좀 정해놓고 그 방법을 계속 숙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 학생들 중에 성적이 많이 오르는 친구들을 보면 공통점이 뚜렷합니다. 문제를 볼 때, 지문을 볼 때마다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지문 보자마자 자동적으로 초반 부분엔 주제를 생각하고 주제 잡고 읽어 내려가면서 같은 것 같게 연결시켜서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가 나오면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질문이 나오면 답변과 연결시켜가고 일정한 구조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는 게 체계적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읽는 거, 특정한 정해진 방식대로 정해진 사고방식대로 읽기 시작하면 좀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그런 체계에 따라서 정보를 처리해 가면서 독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읽을 때 국어 점수가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 맨땅에서 오르는 과정을 한번 3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대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단 1단계는 독해법 바꾸는 단계. 기존에 나 읽던 습관에서 정확한 체계를 잡고 정확한 사고 방향대로 읽는 방법을 좀 정하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요. 독해력은 막 그냥 잘 읽는 거 재능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결국 독해력은 정보를 잘 연결하고 구분하고 주제를 잡는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원인과 결과, 조건과 내용, 질문과 답변, 비교 대조 등등 다양한 구조의 사고의 처리 방향들을 정확히 방법대로 읽는 겁니다. 처음엔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정답률이 계속 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쌓아 나갈 때 속도가 붙으면서 등급이 오를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오답을 실력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국어를 안 오르게 공부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오답하면 아 이게 답이네 이해하고 납득하고 끝입니다.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틀린 게 왜 틀렸는지, 어떤 생각을 잘못해서 틀렸는지 그걸 짚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음번 읽을 때 그 읽는 방식, 문제 푸는 방식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정확한 체계를 잡아가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오답이 패턴으로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성적이 급상승하는 단계죠. 우리 단지 1단계, 2단계만 한다고 해서 실제 성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 배분, 멘탈 유지, 고난도 지문에서 버티는 방식, 여러 가지 실전적인 그런 훈련까지 했을 때 점수로 나옵니다. 두 가지로 정확한 방법을 익히고 마지막에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시간 배분과 멘탈 관리까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정리할 때 그때 이제 성적이 나오는 거죠. 이런 단계로 올려나가는 겁니다.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기출도 이미 충분히 많이 받고 인강도 막 다 완강도 했고 문제집 엔제도 막 풀었어요. 근데 성적이 계속 3등급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한다고 해서 물론 공부량이 쌓여야겠지만 안 오르면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계속 주구장창 읽고 풀고 오답 정리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방법대로 읽고 내가 틀렸다면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방법을 정확히 만들고 마지막에 실전 연습까지 이어서 나가야죠. 오늘 영상 보시면 끝나고 딱 3가지만 해봅시다. 아 그렇구나 좋은 말 들었다로 끝내면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구체적인 독해 방법이야 저는 수업 시간에 알려주죠. 일단 큰 틀에서 이 정도 한번 해보시면 첫 번째 글 다 읽고 난 다음에 주제 한 줄로 정리하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일단 다음 두 번째 모든 글 읽기의 기본은 같은 걸 같게 인식하면서 연결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냥 같은 표현인 것 같은 거 선으로 연결하고 다른 것인 것 같을 때는 대조 표시로 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한번 제시문을 독해해 보면서 그 속의 구체적인 내용 구조를 한번 자기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독해를 다 하고 문제까지 푸신 후엔 오답 정리는 그 문제에 대한 오답 해설이라기보다 내가 지문의 어느 부분을 잘못 읽었고 왜 잘못 읽었는지를 문장 형태로 계속 써보는 겁니다. 정리하면 수능 국어는 어느 날 갑자기 성적이 오르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그냥 읽다가도 읽는 방식을 바꿔서 체계적으로 방법을 좀 잘 잡고 읽기 시작하면 그러면 오릅니다. 진짜로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과제 진짜로 오늘부터 한번 바로 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내가 제일 막히는 지점이 어디인지 딱 하나만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쭉 보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제대로 방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컨텐츠를 계속 올릴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